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투자나 상가주택 등 건축에서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후회나 아쉬움 없이 부동산 투자나 건축을 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후회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일이 참 많죠. 이는 사실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의 연속으로 크게는 전공을 무엇으로 할지라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그렇고 사소하게는 옷이나 구두 등 물건을 사는 일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는 잘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도 있지만 또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차라리 그때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가운데 하나가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는 일에서도 그렇다는 것으로 부동산 투자나 건축을 하는 모든 일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아쉬움 없이 부동산 투자나 건축의 모든 것을 끝내기란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이러한 아쉬움이나 후회 없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거나 이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주관성이 강한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세상의 다른 어느 것보다 건축은 대단히 주관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사람마다 생각도, 특성도, 취미도, 조건도, 상황도 모두 다 다르며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 구성, 추구하는 바에 따라 집이나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오픈되어 배치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사코 주방은 감추인 곳에 설계하기를 원하며 건물의 외관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외장지에 대한 선호도 제각각 다릅니다. 대체로 젊은 계층은 노출 콘크리트의 단조로움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 건물은 짓다 만 것 같다느니 차가운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극도로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선택이 영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설계 당시의 생각과 실제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하는 시공 과정에서의 생각이 달라지는 수도 많은데 이는 집이나 건물을 짓다 보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으로 크게는 건물을 짓는 대지의 선택에서부터 설계 과정에서의 평면의 구조나 외관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모든 자재나 공법의 선택과 결정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비단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는 건축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투자는 부동산적인 관점이 추가되어 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주관성과 아쉬움 등은 설계 변경의 요인이 되고 이러한 설계 변경은 추가 공사비나 공사 계약 변경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건축은 극히 주관적이어서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딱 떨어지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로 생활방식과 특성이 다른 주택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또 이와 같이 주관성이 강하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건물 중에서도 특히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택은 다른 어느 건물보다 취사, 취침, 휴식, 취미 등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평면 구조 등이 복잡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선택이나 결정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은 규모가 작아 사업비가 작다 보니 사업비가 많은 대형 프로젝트와 같이 감독 등 건축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전문가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을 해결하면 좋은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작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모든 선택이나 결정을 건축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직접 하다 보니 때로는 시행착오도 많고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또 주택은 가족들이 생활하고 살림을 하는 건물이다 보니 각자의 생활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평면의 구조 등이 달라지고 또 가족 구성원마다 생각이 달라 의견의 통일이 쉽지 않기도 하며 심지어 설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시공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이게 바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택 건축의 특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축에 대한 것인데, 또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다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내 마음이나 내 생각대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도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건축관련법과 지구단위 지침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또 허가권자인 국가로부터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생각으로는 그 땅에 자신이 구상하는 종류의 건물을 이러저러한 목적과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도 해당 지역에 따라서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또 건폐율이니 용적률로 규모가 한정될 뿐만 아니라 주차 대수나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나 피난 규정 등을 적용받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건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렇게 설계된 건물이라도 시공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모든 것들을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때로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고쳐보고 싶은 것이 참 많기도 합니다. 이는 건축 전문가인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했던 제 집을 건축할 때도 절실하게 느낀 것인데, 작업자들이 공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 하면 그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는지 몰라도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즉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온종일 모든 공정을 다 지켜볼 수도 없고 또 그때마다 쫓아다니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다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경우도 많던데, 아마도 건축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 건축주들이야 오죽이나 할 것이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로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가주택 등의 건축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축의 특성이고 시스템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으로 그나마 이런 가운데서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기응변이고 설계 변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주나 설계자 등의 생각이나 결정이 달라지거나 현장 여건의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바뀌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시공 과정 중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합법적이라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 사실 그 어떤 건물이라도 이러한 설계 변경 없이 건축허가 받은 그대로 건축된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바뀌고 변경되는 것이 참 많은 것이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생각이 바뀌거나 변경하는, 즉 설계 변경은 건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현장 책임자와 건축주 그리고 설계자의 임기응변적 조치인 것입니다. 즉 공사 중 변경되는 것은 누구나 그 어떤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는 것이 우선 합법적인지 따져보고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건축주나 설계자, 현장 책임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신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래야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공사비나 공사기간의 변경을 줄일 수도 있으며 변경되는 부분의 마무리도 보다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건축을 하다 보면 특히 공사 현장의 경우 실제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를 중단해야 할 시급한 일도 때로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와 같이 특히 상가주택과 같은 주택은 생각이 바뀌거나 변경하는 설계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또 이러한 변경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임기응변적 조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임기응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계 변경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주고 설계 변경을 해주는 설계자와의 긴밀한 협조인 것입니다. 즉 설계자는 건축 허가가 난 후에도 공사를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설계를 업데이트해주고, 또 이러한 건축주의 의도 변경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바뀌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즉시 법이나 규정을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줘서 현장에서 대응하도록 조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그것은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어 대체로 설계자들이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고, 또 설계 용역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설계자들이 현장을 관리해주는 경우는 공사 감리가 아닌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설계자가 설계 의도 등이 잘 반영되도록 관리해주는 설계 감리를 하지 않는 한 거의 현장에 나오지 않다 보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바뀌고 변경되는 경우 설계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거나 작업자들의 일정상 그냥 공사가 진행되는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해당 공사를 하기 전에 바꾸거나 변경을 해야지, 이미 다 마무리된 후에 하려면 다 뜯어내거나 다른 공사를 중단한 채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도 깔끔하게 끝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자가 설계 감리를 하는 방법도 좋고, 설계자가 설계한 건물에 대한 시공까지 하는 디자인 빌더 방식이 좋은데,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인 경우 소위 원스톱 방식인 이러한 디자인 빌더는 주택이나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에 대단히 효율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한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영상들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상가주택 등 건축에서 임기응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주관성이 강한 건축, 두 번째로는 생활방식과 특성이 다른 주택의 특성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건축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집이나 상가주택 건축하기, 또 네 번째로는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가주택 등의 건축,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임기응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건축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집을 사거나 땅을 산 후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특히 부동산적인 부침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나 집을 잘못 선택하거나 매입한 것 등에 대해서 그런 후회나 아쉬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도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왜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거기에 그런 집을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샀더라면 재산 증식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장래도 그렇지 않았을까? 지나간 세월을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바로 이러한 아쉬움은 그 누구에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만나보는 수많은 건축주들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냐는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후회나 아쉬움이 없이 살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런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가급적이면 신중한 선택과 결정, 특히 경험자나 전문가들의 조언은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의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